오늘 밤 조금은 조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이 처음으로 두 개의 세계를 알게 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빛으로 가득한 집안의 세계, 그리고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 어둠의 세계. 누구에게나 있었던 아주 어린 날의 기억처럼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문장 사이의 숨결을 따라가며 조금씩 느려지는 호흡에 몸을 맡겨주세요.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 중에서도 이야기의 시작,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가 처음 맞닿는 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장, 밝은 집의 기억.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은 하나의 집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완전한 세계가 있었다. 창문은 아침마다 조용히 열렸고 햇살은 식탁 위에 놓인 흰 식탁보 위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빵 냄새가 퍼지고 어머니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들어왔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부드러웠고 그의 말에는 언제나 기준이 있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분명히 나뉘어 있었다.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기도는 의무라기보다 집안의 공기를 맑게 만드는 의식 같았다. 그곳에는 질서가 있었다. 정직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 나는 그 세계를 믿었다. 그 세계는 나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안전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세계는 너무도 완전했기에 이미 또 다른 세계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집 밖에는 골목이 있었다. 거기에는 더 거친 말들이 있었고 신발이 흙으로 더럽혀졌으며 아이들은 서로를 밀치고 웃었다. 나는 그곳이 낯설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하게 끌렸다. 집안의 빛은 부드러웠지만 바깥의 그림자는 더 진하고 선명했다. 아이의 마음은 언제나 경계선에 선다. 나는 아직 그 어두운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이미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스스로 그 경계를 넘게 된다. 2장, 거짓 이야기.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모여 있었다. 해는 거의 저물었고 공터의 흙은 하루의 열기를 조금씩 식히고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꺼냈다. 누가 누구를 이겼다더니 어디서 무엇을 훔쳤다느니. 그때 나는 묘한 조급함을 느꼈다.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 조금 더 대담하고
조금 더 어두운 세계에 가까운 아이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나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친 적이 있어. 그 말은 순간의 충동이었다. 그러나 말은 공기 속으로 퍼졌고 아이들의 눈이 나를 향해 모였다.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기대가 나를 밀어냈다. 나는 과수원에 담을 넘는 장면을 덧붙였고 주인이 쫓아오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냈다. 아이들은 놀랐고 어떤 아이는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 사이에서 한 아이가 조용히 서 있었다. 프란츠 크로머. 그는 말이 없었고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꿰뚫는 듯 했다. 며칠 뒤 그는 나를 골목으로 불러세웠다. 그 사과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주인이 널 찾고 있어. 순간 내가 만든 이야기가 실체를 갖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돈을 주면 내가 조용히 해줄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거짓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라나고 움직이고 나를 따라다닌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전까지의 두려움은 어둠이나 벌레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사람에게서 왔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3장 협박과 공포. 크로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나타났다. 학교 뒤편, 골목 모퉁이, 어디서든. 그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나는 저금통을 열었다. 봉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내 심장박동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집안에서 작은 돈을 훔쳤다. 손이 떨렸고 문득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부모님의 숨소리는 평온했다. 그러나 나는 그 평온 속에서 속하지 못했다. 기도를 하려 했지만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밝은 세계의 하느님 같았다. 지금의 나는 그 빛 아래 서 있지 않았다. 나는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아이처럼 행동했고 밤에는 협박당하는 아이가 되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부모의 눈을 피했다. 식탁에서 웃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비밀은 나를 고립시켰다. 나는 처음으로 어두운 세계가 단순히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세계는 한번 들어오면 쉽게 떠나지 않았다. 나는 구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하지만 아직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소년일 뿐이다. 사장 새로운 소년. 크루모의 그림자가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던 어느 날, 우리 반에 새로운 소년이 전학을 왔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 그는 또래보다 키가 컸고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교실 안에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과는 다른 경외에 가까운 감정. 그는 소란에 끼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며칠 뒤 우리는 성경 수업을 듣고 있었다. 선생님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설명했다.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 죽였고 하느님은 그에게 표식을 남겼다는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를 집에서 몇 번 들은 적 있었다. 그것은 명확한 이야기였다. 죄와 벌, 선과 악. 그러나 수업이 끝난 뒤 데미안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 이야기를 정말 그렇게 믿어? 그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다. 나는 당황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다. 혹시 사람들이 카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악한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닐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카인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 오히려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했을지도 몰라. 그 말은 내가 알던 세계를 조금씩 흔들었다. 빛과 어둠이 그렇게 단순히 나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는 처음으로 내가 배운 도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나를 두렵게 하기보다는 조금은 숨쉬기 편하게 만들었다. 5장 카인의 표식. 그날 이후 나는 데미안의 말을 계속 떠올렸다. 카인의 표식.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강함의 증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는 크로머를 떠올렸다. 그는 나를 협박했고 나는 그 앞에서 작아졌다. 그러나 만약 두려워하는 쪽이 약한 것이라면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그렇게 겁을 먹었을까? 데미안은 내 마음을 읽는 것처럼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 그래서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그는 말할 때 결코 흥분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늘 일정했고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조용히 꺼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크로머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눈빛은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그는 나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빛과 어둠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6장 해결. 어느 날 데미안은 갑자기 말했다. 그 아이 크로머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했다. 며칠 뒤 크로머는 나를 피했다. 그는 나를 보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데미안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 그의 말은 명령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괜찮아졌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이 구원은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완전히 어린아이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었다. 데미안은 나를 구해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새로운 길 위에 세워두었다. 그 길은 빛과 어둠이 항상 존재하는 길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이 소녀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또한 나의 거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안도감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크로머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어두운 세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을. (7장) 멀어지는 데미안. 크로머의 일은 끝났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학교에 다녔고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데미안은 여전히 같은 교실에 있었지만 나는 그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붙잡지 않았고 내게 무엇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지니고 서 있었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와 같아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시선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그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아이의 세계는 항상 움직인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그 다음에는 다시 혼자 걷게 만든다. 나는 다시 평범한 아이가 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나는 예전의 아이가 아니었다. 8장 새로운 방황. 시간이 흐르고 나는 기숙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낯선 도시, 낯선 방, 낯선 아이들.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졌다. 부모의 눈이 없고 저녁 기도도 없고 집에 질서도 없었다. 나는 어두운 세계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다. 술을 마시는 친구들과 어울렸고 늦은 밤까지 거리를 걸었다. 그때 나는 어른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사실은 그저 길을 잃고 있었던 것뿐이다. 나는 점점 거칠어졌고 공부는 멀어졌으며 편지 쓰는 일도 줄어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크게 웃었지만 방으로 돌아오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다. 나는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밝은 세계를 배신한 것 같았고 어두운 세계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느낌.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한 여인을 보게 된다. 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모습. 나는 그녀를 베아트리체라고 불렀다. 그녀는 나의 구원이었으며 나의 이상이었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빛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녀를 그리기 시작했다. 연필로 조심스럽게. 그림 속 얼굴은 점점 바뀌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얼굴은 데미안을 닮아 있었다는 것을. 구장 오르간 연주자. 어느 날 나는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소리는 깊고 느리고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 연주자를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피스토리우스. 그는 목사가 되지 않은 신학도였고 어딘가 세상과 어긋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와의 대화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깨달음을 가져왔다. 그는 내 그림을 보았고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을 말했다. 선과 악을 모두 품은 신.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생각. 그것은 데미안이 말했던 카인 이야기와 닮아 있었다. 아브락사스는 빛이면서 어둠이었고 창조이면서 파괴였다. 나는 그 개념에 매료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상태와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밝은 세계만의 아이도 아니었고 어두운 세계에 방탕한 아이도 아니었다. 나는 그 사이에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는 나의 말을 들어주었고 나의 혼란을 이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나 역시 나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것을.
10장.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나는 자주 꿈을 꾸었다. 어두운 하늘 아래 거대한 알이 놓여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책에서 한 문장을 읽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아직 알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느낌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부모의 세계 안에 머물 수 없었고 타인의 가치관에만 기대어 설 수도 없었다.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독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조용했고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이름이 없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나 자신일 것이다. (11장) 어둠 속의 부름. 밤은 깊었고 나는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잠은 가까이 있었지만 나를 스치고 지나갈 뿐 결코 머물러 주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검은 장막이 아니라 천천히 숨쉬는 공간이었다. 어둠 안에는 깊이가 있었다. 나는 그 깊이 속으로 조금씩 내려갔다.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느낌은 점점 넓어졌다. 그때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걸 느꼈던 순간. 밝고 안전한 세계, 그리고 낯설고 금지된 세계. 나는 오래전 그 경계 앞에 서 있던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경계 앞에 서 있었다. 성장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선과 악, 빛과 그림자, 순수와 욕망. 그 모든 것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 안에서 서로 기대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 안에도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영역이 있었다. 부정했던 감정들, 두려워했던 생각들, 숨기고 싶었던 욕망들. 그것들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데미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너는 너 자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그 말을 이제 이해했다. 자신이 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안의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다. 어둠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잠들기 시작했다. (12장) 새의 탄생.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은 이야기가 아니라 느낌에 가까웠다. 먼 공간, 고요한 하늘,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 그리고 하나의 알. 나는 그 알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존재해온 것처럼. 그 알은 깨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나는 그 안에 있었고 동시에 밖에 있었다. 껍질은 단단했다. 그것은 보호이면서 감옥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안전했지만 성장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언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아주 작게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태어난다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일이 아니라 껍질을 잃는 일이었다. 나는 천천히 껍질을 밀었다. 두려움이 올라왔다. 밖은 차갑고 넓고 확신할 수 없는 세계였다. 그러나 머무르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나는 힘을 주었다. 껍질이 조금 더 갈라졌다. 빛이 스며들었다. 눈부시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빛이었다. 나는 그 빛을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 빛을 향해 살고 있었다. 마침내 껍질이 열렸다. 나는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부서지지 않았다. 나는 단지 넓어졌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세계가 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날아오르지 않았다. 그저 가벼워졌다. 그리고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이 천천히 나를 감쌌다. (13장) 하나가 되는 밤. 밤은 여전히 고요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나였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더 넓은 무엇이었다.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다. 내가 세상 안에 있는지, 세상이 내 안에 있는지 구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혼란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편안했다. 숨은 천천히 이어지고 몸의 무게는 천천히 사라졌다. 손과 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마음의 중심만 남았다. 나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았다.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저 머물렀다.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이해했다. 데미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없이 바라보던 눈빛, 설명하지 않던 미소. 그는 언제나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내가 스스로 알도록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찾아야 할 곳은 항상 밖이 아니라 안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내 안으로 가라앉았다. 깊은 물속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곳,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여기서는 증명할 필요도 선택할 필요도 없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놓기 시작했다. 하루의 기억을 놓고, 생각을 놓고, 이름을 놓고. 남은 것은 의식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숨이 더 길어졌다. 들이쉬고, 잠시 머물고, 천천히 내쉰다. 그리고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깨어 있으려는 힘이 부드럽게 풀어졌다. 마치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은 쉬어도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긴장도 조용히 사라졌다. 의식은 흐릿해지고 감각은 부드럽게 멀어졌다. 나는 가라앉았다. 깊고 따뜻한 밤 속으로 아주 편안하게,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들었다.